안녕하세요.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공간, 옛날 달그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현은 북촌의 돌길을 걸으며 오래된 가죽 신발이 길바닥에 스치며 건조한 뽀드득 소리를 냈다. 그는 이런 좁은 골목을 수백 번 지나다녔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네온 불빛과 끊임없는 삶의 리듬으로 가득한 서울은 마치 스스로 지쳐버린 듯했고 39세의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때 빛과 그림자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던 사진 작가였지만 이제 그의 카메라는 어깨에 무겁게 걸린 짐일 뿐 셔터를 누를 영감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어딘가로 갈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없었다. 아마도 가죽 의자와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현대적인 카페에 앉아서 식어버린 라떼 한 잔 앞에서 바쁜 척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은 마치 제 의지를 가진 듯 그를 작은 언덕길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곡선으로 휜 기와지붕은 잊혀진 시간의 주름 같았다. 37번 언덕이라고 적힌 낡은 표지판이 오래된 나무 기둥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이끼에 거의 덮여 있었다. 재현은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곳의 공기는 그가 익숙한 서울과 달랐다. 오래된 나무와 흙 그리고 희미한 기억 같은 냄새가 났다. 왜 이 언덕길로 들어섰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어쩌면 너무 고요해서 그가 익숙한 시끄러운 거리와 너무 달라서였을지도.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 숨을 곳을 찾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언덕길은 점점 좁아졌고 양쪽에는 낮은 돌담이 이끼와 마른 덩쿨로 덮여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땅 위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만들었다. 재현은 걸음을 늦추며 마치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 반복되는 원처럼 느껴졌다. 언덕 끝에서 그는 작은 목재집을 보았다. 간판도 이름도 없었다. 연한 갈색의 나무 문은 세월의 발에 있었고 살짝 열려 있었다. 문 앞에는 얇은 천 커튼이 걸려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안쪽에서는 따뜻한 황금빛 불빛이 새어나왔고 차와 타는 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재현은 망설이며 그곳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평범한 찻집 같지 않았다. 네온 간판도 벽에 붙은 메뉴판도 커피 머신 소음이나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만 있었고 마치 이곳은 그의 시대에 속하지 않은 듯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틀에 걸린 풍경이 맑은 소리로 딸랑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에서 온 인사 같았다. 안은 좁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낮은 나무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은 한두 명이 앉기에 딱 좋았다. 벽에는 색이 바랜 수목화가 걸려 있었고 안개 낀 산과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려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는 도자기 찻주전자들이 놓여 있었다. 하나하나가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작은 균열, 얼룩진 색, 어딘가에서 한국 전통음악, 아마도 가야금 곡이 흘렀고 물 흐르는 듯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나무 카운터 뒤에 서 있었고 흰 한복을 입고 있었다. 긴 옷자락이 바닥에 닿았고 검은 긴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어깨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재현이 자주 마주치는
도회적인 여성들의 날카로운 아름다움과는 달랐다. 그녀는 먹으로 그린 듯한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밝고 깊었으며 그가 읽을 수 없는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입술이 살짝 미소를 띄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재현 씨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먼 곳에서 울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재현은 멈춰서서 어깨에 걸린 카메라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는 황급히 카메라를 잡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거지?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분명 이곳에 온 적이 없었다. 북촌은 그가 자주 오는 곳이 아니었고 이 기묘한 분위기의 찻집은 쉽게 잊을 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고 마치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는 듯했다. 여기 와본 적 있죠? 그녀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재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요, 저는 처음이에요.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그는 침착하려 했지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낯익은 느낌이었다. 공기 중에 오래된 나무 냄새, 부드러운 음악,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 모두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새겨진 듯 했지만 언제, 어디서였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창가 근처의 작은 나무 테이블을 가리켰다. 앉으세요. 차를 준비할게요. 재현은 망설였지만 그의 발은 저절로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앉아서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무 테이블은 반들반들했지만 작은 흠집들로 가득했다. 마치 이곳에 앉았던 수백 명의 이야기를 목격한 듯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을 정의할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모호했다. 메뉴도 가격표도 여느 찻집을 나타내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녀가 작은 나무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왔다. 쟁반 위에는 흰 도자기 찻주전자, 작은 찻잔, 그리고 마른 백국화 몇 송이가 꽂힌 작은 화병이 있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의식처럼 부드러운 동작을 보였다. 백국화 차예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재현은 건조한 웃음을 터뜨리며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잊은 게 없어요. 하지만 말을 뱉는 순간 가슴에 가벼운 통증이 스쳤다. 마치 그의 말이 그가 몰랐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찻주전자에서 찻잔으로 차를 따랐다. 김이 피어오르며 백국화의 달콤한 향기와 약간의 쓴맛이 섞인 향이 퍼졌다.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가슴이 아프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재현은 찻잔을 들었고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불안과 이름 모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찻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을 마셨다. 차는 처음엔 쓰고 곧 부드러운 단맛으로 바뀌며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차의 맛이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갑작스레 솟구쳤고
눈이 흐려졌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지만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듯 했다. 당신, 그는 머뭇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누구죠? 왜 내가 어디선가 당신을 만난 것 같지?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약속 기억하세요? 그녀가 바람처럼 가볍게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모두 착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여성이 찻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흐릿한 꿈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는 앞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갔다. 마치 그의 질문에 대답이 필요 없는 듯했다. 그날 밤 재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뜬 채였다. 찻집, 백국화 향, 그녀의 눈빛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꿈속에서 어둠 속에 서 있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고 눈에는 희망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는 꿈속의 여성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상실감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울고 싶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37번 언덕으로 돌아갔다. 왠지 몰랐지만 그는 돌아가야만 했다. 마치 그 찻집이 그를 부르는 듯 했다. 나무 문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살짝 열려 있었으며 따뜻한 황금빛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카운터 뒤에 서 있었고 흰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아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돌아오셨네요. 그녀는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그다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재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익숙한 테이블에 앉았고 그녀는 이번에는 장미꽃차를 가져왔다. 오늘 이 차는 당신이 기억하도록 도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하고 싶어 해야 해요. 그는 찻잔을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 당신은 나에 대해 뭘 아는 거지? 그는 물었다. 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아래에는 강렬한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내 이름 기억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전혀 몰랐지만 그 질문이 왜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차를 드세요.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재현은 장미꽃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맛에 약간의 쓴맛이 섞여 있었고 마치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다시 어둠 속의 여성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그녀가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앞에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꿈속의 눈빛과 똑같았다. 당신은 누구야? 그는 애원하듯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섰고 그를 따뜻한 찻잔과 말없는 질문과 함께 남겨두었다. 재현은 알았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전생에서 그를 알았던 듯했고 그가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것을 잊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재현은 작은 나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앞에 놓인 백국화차에 고정되어 있었다. 얇은 김이 피어오르며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 향을 뿜어냈다. 마치 그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찻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가야금 음악이 느릿느릿 흘렀으며 문틈으로 들어오는 가벼운 바람소리와 어우러졌다.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햇살은 테이블 위의 흠집들을 비췄고 그 흠집들은 마치 누군가가 새겨놓은 기억의 서명 같았지만 시간에 의해 흐릿해져 있었다. 흰 한복을 입은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오래된 도자기 찻주전자를 닦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고 거의 의식 같았으며 찻주전자에 닿을 때마다 먼 과거의 무언가와 연결을 유지하려는 듯했다. 재현은 그녀에게 더 묻고 싶었고 왜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왜 그가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고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말이 목에 걸렸다. 그녀와 이곳에는 그를 작아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자신의 기억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드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묘한 힘을 담고 있었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명령하는 듯했다. 백국화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재현은 찻잔을 들었고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주문처럼 울렸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다고? 그는 자신이 뭔가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록 피곤하고 단조롭지만 명확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카메라를 들고 거리의 풍경과 사람들의 얼굴을 찾아다니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그가 찍은 사진들을 현상하지 않은 채로 두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바늘 같았다. 그는 찻잔을 입에 대고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차는 처음엔 쓰디썼고 마치 경고 같았다가 곧 부드러운 단맛으로 바뀌며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차의 맛이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갑작스레 솟구친 감정이었다. 마치 오래전 잠가둔 문이 열린 듯했다. 코끝이 시큰했고 눈이 흐려졌으며 심장이 빨리 뛰었다. 흥분 때문이 아니라 이름 모를 고통 때문이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고 손은 여전히 떨렸으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숨을 고르게 쉬었다. 당신, 그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차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 같았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왜곡되고 낯설었다.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다만 당신이 잊은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재현은 불안을 감추려 건조하게 웃었다.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잊은 게 없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요. 일하고 사진 찍고 집에 돌아가죠. 잊을 게 없어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작은 물병을 들고 와 그의 테이블 위 찻주전자에 물을 더 부었다. 김이 다시 피어올랐고 백국화 향이 더 짙어졌다. 약속 기억하세요? 그녀가 바람처럼 가볍게 물었지만 각 단어는 그의 마음속 고요한 호수에 돌을 떨어뜨리는 듯했다. 약속? 재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기억을 뒤졌다. 그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했다. 어머니에게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친구들에게 다시 만나겠다고, 그리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한 약속들. 그는 그 약속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질문이 그를 심연 앞에 서 있는 듯하게 만들었을까? 그곳에서 잊혀진 기억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 안 나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거의 속삭였다. 무엇을 누구에게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슬픔을 담고 있었고 마치 그녀가 이 대답을 수백 번, 수백 명에게서 들은 듯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더 드세요. 차가 도울 거예요. 재현은 찻잔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는 더 마시고 싶지 않았다. 가슴의 통증, 이유 없는 슬픔,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고 강렬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곳과 그녀에게는 그를 계속 이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자신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인 듯했다. 그는 찻잔을 불고 한 모금 더 마셨다. 이번엔 차의 맛이 더 진했고 마치 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그가 몰랐던 묻혀있던 것들을 깨우는 듯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마른 잎으로 덮인 작은 길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 아마 20대 초반의 자신을 보았다. 큰 나무 아래 서 있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만들었다. 누군가 그의 옆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흐릿했고 시간이 지워버린 듯했다. 그는 부드럽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를 들었다. 날 잊지 마, 알았지? 당신이 기억한다면 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재현은 눈을 뜨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방금 기억을 봤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진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 안 나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예상했던 듯 했다. 백국화차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가장 깊이 묻어둔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뿐이에요. 하지만 명확히 기억하려면 당신이 기억하고 싶어 해야 해요. 기억하고 싶다? 재현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왜 제가 이렇게 아픈 걸 기억해야 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때로는 고통이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다. 재현은 침묵했고 여전히 찻잔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고 그녀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차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억의 수호자, 길잡이, 그리고 어쩌면 잊혀진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는 한 모금 더 마셨고 이번엔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 그는 작은 방에 서 있었고 희미한 황금빛 전등이 벗겨진 벽을 비쳤다.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고 눈은 붉었지만 울지 않았다. 당신이 가더라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발 날 잊지 마세요. 당신이 기억한다면 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재현은 찻잔을 내려놓았고 손이 심하게 떨려 차가 쏟아질 뻔했다. 그는 앞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당신 그 기억 속 사람인가요? 그는 애원하듯 물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찻조전자 위에 손을 얹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했다. 제 이름 기억하세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던져진 듯했다. 재현은 고개를 저으며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차가 도울 거예요. 다시 오시면 돼요. 재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더 머물고 싶었고 더 묻고 싶었지만 찻집은 갑자기 숨막히는 듯했다. 마치 공기가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일어나 테이블 위에 몇 개의 동전을 남겼지만 그녀가 돈을 받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다시 올게요. 그는 그녀에겐지 자신에겐지 모르게 약속했다.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뜬 채였다. 기억 속 그녀의 모습이 반복되었다. 마치 잘려진 필름처럼. 그는 그녀가 비에 젖은 흰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비를 피하려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그가 지키지 않은 약속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슴의 고통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37번 언덕으로 돌아갔다. 찻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나무 문은 살짝 열려 있었으며 따뜻한 황금빛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카운터 뒤에 서 있었고 흰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아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돌아오셨네요. 그녀는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은 말없이 앉았다. 그녀는 이번엔 제스민 차를 가져왔다. 오늘 이 차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들을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는 찻잔을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 당신은 나에 대해 뭘 아는 거지? 그는 물었다. 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그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차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저 당신이 잊기로 선택한 것을 상기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려면 당신이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해요. 재현은 제스민 차를 한 모금 마셨고 이번엔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는 오래된 기차역에 서 있었고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처마 아래 서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우산을 쥐고 있었다. 당신이 가더라도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발 날 잊지 마세요. 그는 눈을 뜨며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는 앞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단순히 낯익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아주 오래전에 잊은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서른일곱 번 언덕은 오늘 얇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했다. 재현은 걸음을 옮겼고 오래된 가죽 신발이 돌길에 스치며 뽀드득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섞였다. 그는 이 찻집에 몇 번이나 돌아왔는지 세지 않았지만 매 걸음은 그가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만 무거운 느낌을 동반했다. 연한 갈색의 목재 찻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간판도 이름도 없이 마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꿈 같았다. 문을 살짝 밀자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맑으면서도 어딘가 애잔했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황금빛 불빛은 은은한 차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와 어우러졌다. 재현은 들어서며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오늘은 다를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오늘 그는 답을 찾을 것이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바랐다. 흰 한복을 입은 그녀는 연애 때처럼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느슨하게 드리워졌고 그녀의 얼굴은 품이 있으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그가 묻어둔 과거의 파편들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또 오셨네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묘한 무게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 재현은 익숙한 나무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의 흠집들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된 듯했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만졌다. 마치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듯. 왜 자꾸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그녀는 그에게 익숙한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쟁반을 가져왔고 그 위에는 흰 도자기 찻주전자, 찻잔, 그리고 마른 백국화 몇 송이가 꽂힌 작은 화병이 있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셨던 차와 똑같았다. 오늘은 마지막 차예요. 그녀는 담담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백국화차. 이 차가 당신이 모든 걸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재현은 찻잔을 바라보았다. 김이 피어오르며
백국화의 달콤하면서도 쓴 향이 퍼졌다. 그는 망설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마지막 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은 오늘 이후엔 다시 올 수 없다는 건가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찻주전자에서 찻잔으로 차를 따랐고 그 동작은 신성한 의식 같았다. 이 찻집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을 찾을 때까지만 열려 있죠. 드세요, 재열 씨. 이번엔 기억하세요. 그는 찻잔을 들었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녀의 눈은 수백 개의 이야기, 수백 개의 얼굴, 수백 개의 잊힌 약속을 담고 있는 깊은 호수 같았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애원하듯 물었다. 당신은 날 알고 내 과거를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내 기억 속 그 사람 맞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가리키며 그 안에 답이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찻잔을 입에 댔다. 차는 처음엔 쓰디썩고 마치 경고가 떴다가 곧 부드러운 단맛으로 바뀌며 입 안에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 느낌이 미각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물줄기처럼 그의 세포 하나하나로 흘러들어 그가 마음 깊이 묻어둔 기억들을 깨웠다. 그는 눈을 감았고 주변 세상은 사라졌다. 오직 그와 과거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만 남았다. 그는 비 내리는 작은 길에 서 있었다. 마른 잎이 길을 덮고 있었다. 어두웠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는 무릉덩이를 비쳤다.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머리는 젖어 뺨에 달라붙지만 그녀의 눈은 희망과 고통으로 빛났다. 당신이 가더라도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 목소리를 잊을 거예요. 아무 약속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존재했었다는 걸 기억해줘요. 그는 젊고 자신감 넘치던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너를 잊지 않을게. 약속해.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비 속으로 걸어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물에 젖어 흐려지는 그림처럼 사라졌다. 그는 계속 살아가며 사진을 찍고 젊은 시절의 야망을 쫓았고 그 소녀는 시간의 먼지 아래 묻힌 희미한 그림자가 되었다. 재현은 눈을 뜨며 뼈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는 카운터 뒤에 그녀를 바라보며 심장이 세게 뛰었다. 기억났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 약속했었죠. 하지만 잊었어요. 그녀를 두고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아니라 부드러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저 당신이 그녀가 존재했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재현은 오래된 상처가 열리는 듯 가슴이 찌르르 아팠다. 당신, 그녀죠, 맞죠?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작은 손수건으로 그의 앞 테이블 가장자리를 닦았다. 이 찻집은 답을 찾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자신을 찾는 곳이죠. 당신은 그녀를 잊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그건 그녀가 당신 삶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재영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그는 아직 따뜻한 찻잔과 공기 중에 은은한 백국화 향을 바라보았다. 그는 차를 마저 마셨고 이번엔 기억이 이미지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감각이었다. 그와 그녀가 함께했던 날들, 나무 아래에서 꿈을 이야기했던 순간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그가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순간들. 그는 그의 부드럽고 감정적인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가 멀리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숨기려 했던 눈물을 기억했다. 내가 그녀를 아프게 했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그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잊는 건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서로를 아프게 하는 방식이죠. 당신이 여기 온 건 잘못을 속죄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과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날 용서해 줄까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가 작은 종이를 꺼내 먹으로 무언가를 쓰더니 그의 앞에 놓았다. 준비됐을 때 읽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슴이 아프다면 그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어요. 재현은 해가 진 후 찻집을 나섰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다. 그는 바로 펴보지 않고 37번 언덕에 멈춰서서 목재 집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불빛은 여전히 새어나왔지만 점점 희미해지는 듯 했다. 마치 찻집이 사라질 준비를 하는 듯. 그는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재현은 종이를 펼쳤다. 가느다란 손글씨는 그의 심장에 새겨지는 듯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잘못을 속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조용히 잊음으로써 아프게 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슴이 아프다면 나는 아직 당신 삶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재현은 종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이 흘러 글씨를 적셨다. 그는 기억 속 그녀를,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나쳐버린 순간들을 생각했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성한 약속을 했던가? 그리고 삶의 흐름 속에서 잊었나? 다음 날 아침 그는 37번 언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찻집은 사라졌다. 목재집은 없어졌고 잡초로 덮인 빈터만 남았다. 재현은 종이를 꽉 쥔 채 서 있었고 그의 일부가 그곳에 영원히 남은 듯했다. 그는 바람 속에서 은은한 백국화장을 맡았고 가슴이 다시 아팠다. 그가 사랑했고 약속했고 잊었던 그녀는 그의 기억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는 돌아서서 서울의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부드러운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가 사랑했고 진심이었으며 흐릿한 기억조차 그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길 바라지 않고
단지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순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얼굴이 흐릿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악을 듣거나 차 향을 맡거나 낯익은 눈빛을 마주할 때 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가슴 아픔은 조용한 속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